AI 시대에 이제 사라질 직업들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직업도 많이 사라질 거라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요즘 인스타에 그 화면 보다 보니까 그거 있더라고요. 연봉이 750만 원인 아나운서 이러면서 그거 눌러보면은 그 AI 아나운서가 얘기한 뭐 맞아요. 캐스팅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참 사라질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저는 아직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냐면 제가 실제로 제 얼굴을 따서 그 AI 아나운서를 만든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음성이 뭔가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그 클라이언트 측에서 결국은 음성은 제 걸 따고 그러니까 제스처랑 음성은 제 걸 따고 얼굴만 다른 걸 입혀서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직 뭐 그렇게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그 정도까지 안 올라왔다. 뭐 AI 아나운서 많이 쓴다 이런 이야기 있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직 아니지 않냐. 솔직하게 말하면 아나운서는 없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아나운서는 없어지는데 나는 안 없어져요. 뭐야? 뭐야 이거? 아까 말한 충만한데? 그런 거 느낌이기도 한데. 아나운서의 차이. 그러니까 아나운서라는 직업 자체가 아주 나는 옛날부터 생각한 건데 아주 이상한 그 뭔가 형태의 직군이야.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떠올리는 그 아나운서라는 직업상을 얘기했을 때는 보통은 뉴스 진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근데 그런 뉴스 진행하는 아나운서는 난 지금 당장 내일 아침에라도 대체될 수 있다고 생각해. AI로 그냥 사람 아무나 이렇게 따놓고 목소리 그냥 아무나 이렇게 읽게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거기서 또 이제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고 본인의 리포팅을 하고 뭐 예를 들면 예전에 뭐 JTBC에서 혼자 막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뭔가 리포트 했던 그런 것처럼 본인의 인사이트가 들어가는 사람들은 좀 다르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이제 그 앞에 프롬프터 올려놓고 프롬프터 읽는 그 아나운서는 나는 크게 메리트가 없다. 당장 사라져도 이상하지 않다. 매우 공감하는 게 딜리버리와 인사이트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을 딜리버리하는 거는 대체가 쉽게 되겠지만 그 사실에 대해서 개인의 인사이트를 보여주는 거는 대체되기가 어렵다. 그렇죠. 그게 결국에는 이제 맨파워죠, 맨파워. 네, 맞습니다. 사람이 좀 유명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는 이유가 그냥 그거예요. 저 사람이 나오면 저 사람이 뭔가 말을 하면 사람들이 기대를 하거든. 맞아. 사실 그게 어쨌든 AI 시대에 필요한 역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버추얼 가수가 더 인기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은 사고를 안 치니까 버추얼 가수 인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매력을 느끼는 거는 그 사람이 쌓아온 서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나운서로 뭐 그냥 단순히 전달만 하면 그러겠지만 이게 만약에 이 아나운서가 굉장히 부르는 시절을 겪었어. 근데 뭐 어떤 뉴스를 보도하는 데 있어서 뭐 그런 거죠. 입양 사기 뭐 이런 거를 만약에 하다가 눈물을 좀 흘릴 수도 있고 먹먹해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게 전달이 됐을 때는 보는 시청자 입장에서 저 아나운서는 그냥 사실만 딜리버리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어떤 사회적인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다. 긍정적으로 사회를 바꾸려고 노력한다라는 감동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대체되기 어려운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딜리버리와 인사이트의 차이에서 딜리버리를 하는 사람도 뭔가 조금 감정적인 어떤 그런 딜리버리가 되는 사람은 오래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너무 정적인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올바르게만 잘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친밀감을 못 느끼잖아요. 근데 말실수도 좀 하고 뭐 좀 더듬기도 하고 이러면 은근 공감이 되는데 이게 뭐 느끼셨을걸요? 아나운서가 바르게만 말한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저 사람이 말하는 그 스타일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근데 보면은 저는 여전히 그래서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 그 거부감이 있어요. 그리고 그 AI 목소리에 대한 거부감이 여전히 크다고 생각해요. 저는 반대로 이제 그 AI 목소리에 대한 거부감도 점점 엄청 줄어들었어요. 저는 일하는 입장이라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옛날에는 진짜 저 처음 여기에서 일할 때만 해도 여기 광고 문구나 이런 거 다 제가 녹음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하잖아요. 그냥 다 갖다 입히잖아요. 그렇죠. 있어요. 툴이 있어요. 근데 살짝 어색함은 아직 느껴지지 않아요? 나는 전혀 안 느껴져 이제는. 저 정도면 만약에 이게 너는 이제 일하는 관점이고 너가 직접 하는 입장이라서 그럴 수 있지만 내가 만약에 이 회사의 사장이다? 절대 안 쓰지. 효율성 측면에서도 다르니까. 이 정도 수준이면 사람 절대 안 쓰지. 최근에 연합뉴스인가 KNN인가 어디 유튜브에서 방송 많이 올리는 쪽 보면은
AI 아나운서 쓰는데 쓰는 줄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건 거야. 아나운서 등장해서 뭔가 논평을 하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맞아요. 뒤에서 목소리만 전달하는 거면 진짜 AI로 해도 대체가 다 되겠구나 싶긴 하더라고요. 뭔가 보고 읽는 것뿐만 아니라 AI로 대체될 수 있는 직업 얘기해 보면은 그냥 단순하게 택시나 그런 기계 로봇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가장 먼저 나오죠. 맞아요. 아무래도. 서비스직도 네. 진짜 많이 대체될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전 대체가 절대 안 된다는 게 디즈니 만화 작가거든요. 저는 그 작가도 그 등급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좀 그 단순한 노동하는 작가는 굉장히 쉽게 대체될 것 같다고 생각해요. AI만 사용했을 때 그리고 인간이 일했을 때 AI랑 인간이 같이 했을 때 세 군을 비교하자면 인간이 AI를 활용했을 때 더 생산력이 높았다. 그러니까 제일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어떤 창의나 어떤 형 이상학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사람을 대체할 수 없다고 보는데 형 이학적인 거에서 기계가 대체하는 걸 의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추론 능력을 갖기 시작하면서부터 더 위험하다고 느끼는 감정이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AI라는 게 명확하게 이렇게 제시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될까 정도로 상상만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로봇이 뭐 옛날에 공상과학 영화 같은 거 보면 AI 탑재해가지고 막 사람을 지배하고 그리고 이제 슈퍼히어로 영화에서도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 쪽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실제로 챗GPT가 등장하면서 AI가 데이터를 갖고 결국에는 결과를 도출해내는 거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사람들이 인식을 하기 시작했고 그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되게 유리했던 직군들이 오히려 반대로 이제 타격을 받기 시작한다는 걸 이제 확실히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얘기하는 거에 공통점을 찾아보면 약간은 좀 예술적인 영역이 들어가 있느냐 없느냐 저는 이 차이가 되게 큰 것 같아요. 창의성 뭐 이런 능력들이 조금 인간으로서 챙길 수 있는 능력 공감, 창의성, 감정 F의 시대네요. 그렇다니까요. 진짜 그럴 수 있겠다. F가 필요보니까 F의 시대로 가겠구나. 생각하면 논리적인 거는 사실 굉장히 알고리즘인 거잖아요. 우리 수학에서 순서도 배우면 예스면 이렇게 하고 노면 이렇게 돼요. 근데 그거가 이제 굉장히 사고가 이제 내재화된 게 T의 성향인 건데.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F 뭐 이런 얘기 하셔서 떠오른 건데 여자친구랑 만나면서 여자친구는 완전 F거든요. 그러니까 인풋을 넣었을 때 그냥 똑같은 아웃풋을 내가 얻어가려고 이 경험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뭔가 의미 부여를 하고 감정을 담고 내가 뭔가 땡겨서 더 얻어가서 경험으로 뭔가 치환을 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게 분명히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F네. F야. 점점 그렇게 바뀌고 있긴 해요. 바뀌고 있긴 해요. 원래 사랑을 하면 T가 또 F가 되기 마련이지. 그 우성인자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뭐가 우성인자 몇 가지 있어요. 그 피부색도 네. 그 아프리칸 계열이 제일 우성인 거 아시나요? 아, 그렇죠, 그렇죠. 가장 발달돼 있고 피부도 더 탄탄하고 네. 머리도 머리카락 우성인자도 곱슬이 우성이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F가 우성인자가 아닐까. 그러니까 요즘에 공감은 지능순 이렇게 얘기하죠. 지능이 딸려 내가 맞아. 공감 지능이 딸려. 갑자기 근데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하는 게 공감 넘어서 저는 공감까지는 모르겠고 그거는 진짜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 것 같고 사회생활이나 예의 같은 거는 진짜 지능이 맞는 것 같아요. AI한테 막 사회생활 잘하라고 막 할 수 없잖아요. 맞아. 이 사람에게 부탁을 하거나 거절을 하거나 그럴 때 뭘 해야 되는지 나는 AI가 거기까지는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뭐 중국의 관시라는 문화도 있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간의 그 관계를 엄청 중요시하는 이 비즈니스들이 엄청 많은데 한국에도 뭐 사실 없지 않잖아요. 다 이게 소셜 네트워크가 제일 중요한 그런 업무들도 엄청 많은데 AI가 거기에서 어떤 자리를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어요. 힘들 것 같은 게 그 연애 자꾸 저보고 연애도 못 해볼 것 같고 못 쏠릴 것 같고 하시는데 저는 제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인데 연애할 때 연애 잘못 배운 사람들 이런 거 하더라고요. 어디서 이상한 연애학 개론 배우고 와가지고 여자친구나 뭐 여자친구 될 만한 썸 대상이 이런 어떤 말을 할 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뒤에 말을 반복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힘들어? 나 배고파. 근데 얘는 이게 그냥 AI처럼 AI야. 그러면 이게 사실 사귀는 건 이 사람이 완벽해서 좋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정말 인간적이고 좀 이렇게 인간적 매력으로 사귀는 건데. 아니 근데 그거 꽁트에나 나오는 얘기 아니야? 진짜 있어요. 나는 솔로 이거 안 마세요? 진짜. 나는 솔로에서 그래. 나는 솔로 이런 분 제가 옛날에 맨 처음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실제로 그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막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어떻게 방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요즘에도 공감해주는 방법을 잘 모르겠으니까. 그렇죠. 안 하면 되지 그러면 천천히 쌓아가면 되지. 그걸 책을 보고 따라한다고요? 최근에 제가 여자친구랑 웃긴 일화가 있는데 질문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렌지를 먹었는데 오렌지 맛이 난다. 어떻게 대답해요? 그럼 제가 어떻게 대답해요? 나 모르겠는데. 오렌지니까. 워딩을 정확하게 그렇게 했다고? 티야. 오렌지를 먹었는데 오렌지 맛이 나라고 얘기했다고? 오렌지를 먹었는데 오렌지 맛이 난다. 대장금이야? 어떤 대답? F 이거 아니야? 그래서 맛있어? 맞아. 뭐 이런 거 아닌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오렌지를 먹었는데 오렌지 맛이 난다? 나 이건 쉽지 않은데. 근데 이거 많이 어렵긴 해. 이게 뭐야? 근데 뭐 상황이 있었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예전에 먹었던 오렌지가 별로 맛이 없었는데 이 오렌지가 진짜 맛있나 보다. 뭔가 그런 느낌. 진짜 감정적이다. 진짜. 그러니까요. 이게 맞아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거 오렌지야 라고 했죠. 그치. 전에 먹었던 오렌지 되게 별로였는데 오늘은 되게 맛있다. 또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꼭 그렇게 해야 되는 법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서 이제 오렌지니까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저고 오렌지 맛이 난다에 공감을 맞아. 해주려면은 맞아. 얘가 맛있게 먹어서 오렌지 맛이 난다라고 얘기했구나. 거기에 대한 생각. 를 얘기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렵다. 이게 뭐 나는 솔로도 뭐 그렇고 얘기를 했지만 내가 상대방한테 어떤 솔루션을 제시한다거나 이거를 내가 파회한다, 어떤 걸 막 분석한다 이렇게 접근하면 연애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냥 이 사람이 리얼 그냥 좋아가지고 나도 거기에 흠뻑 빠져들어서 오렌지 맛이나? 나도 그거 먹고 싶어 하면서 이제 막 그게 우러 나와는데 자꾸 이게 솔루션을 생각하니까 이게 삐걱거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AI가 결코 그런 감정적인 부분에서 대체하기 힘들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생각이 들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나는 데이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데이터이죠. 실제로 해주죠. 이런 말을 들으면 그렇게 공감을 하려고 노력하면서 이 사람의 성향을 파악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언젠가는 AI가 해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무섭죠. 되게. 실제로 그 영화 허에 보면은 AI와 사랑에 빠지잖아요. 요번에 캐릭터 AI라는 또 비즈니스가 나왔는데 영화 속의 주인공, 실제 그 캐릭터와 인물과 대화를 해볼 수 있는 서비스인데 한 10대가 자기가 좋아하는 영화의 여주인공이랑 대화를 하면서 사랑에 빠진 거예요. 마지막에 어떻게 됐냐? 너를 빨리 보러 가고 싶어 하면서 자살을 했대요. 아이고. 실제로 그런 일이 생길 정도로 캐릭터 AI의 그 AI가 조금 10대의 공감을 일으켰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것도 쓰고 있고 되게 다 연결된 사회에 있고 오픈 AI, 챗GPT 쓰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면 챗GPT는 계속 학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요. 나에 대해서도 내가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도 학습을 할 거고 뭔가 얘가 이런 대답을 했을 때 내가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 다음에 이걸로 해줘 이렇게 했을 때 나에 대한 특성을 다 기억하고 있을 텐데 그러면 T고 F고 모든 사람들의 특성을 종합해서 다 대응이 되지 그냥 않을까? FT 아일랜드 되는 거죠. 오. 다 가능한 뭐야, 거죠. 다 가능. 요즘 밈이에요? FT 아일랜드? 괜찮다. 나 이거 좀 앞으로 써먹어야 나 돼. FT 아일랜드? 좋다. 메모. 당황스럽네. FT 아일랜드. 좋다. 꼰대특 이런 거 들으면은 MG 용어냐고 물어봄. 아무도 몰라서 지금 당한 거예요? 나 FT 아일랜드. MG 용어냐고 물어봄. 점점 AI 이야기하는 게 생활 속으로 들어와서 왜 알파고 얘기하다가 왜 그 얘기가 나왔냐면 알파고 나올 때만 하더라도 나한테 닥칠 거라고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그때가 2015년이에요. 그때가 딱 제 취준할 때였거든요. 취준할 때 모든 자소서 그 문항 중에 하나가 알파고 신드롬이다. 그래서 만약에 증권사에 입사하면은 어떻게 이 AI 시대를 헤쳐나갈 것인가. 그걸 10년 전에 물어보더라고. 근데 나는 좀 체감이 안 되는 게 꼴랑 바둑밖에 못 듣는 놈이 뭘 한다고 막 이랬거든요. 꼴랑 바둑이 아니었어요. 그때도. 근데 다른
체스나 이런 거는 다 AI가 이미 점령한 상태고. 제가 생각하는 건 그거죠. 딥러닝이잖아요. 네. 딥러닝을 해서 어떤 경로, 최적화 경로 요거까지는 오케이. 근데 지금의 생성형 AI처럼 뭔가 진짜 사람이 생각하고 추론하는 것처럼 만드는 수준까지 안 됐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와닿지 않았다가 챗GPT가 나오면서 완전 이 세상이 네, 다 네, 뒤집힌 네.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때만 해도 이렇게 생활에 들어올 거라 생각 못했죠. 그 야구 좋아하셔서 아시겠지만 작년에 도입됐잖아요. 아, 네네네. 예, 이제 스트라이크를 이제 심판이 뒤에서 판단하지 않고 뭐라 그러지? 아 정말요? 오토매틱 볼 스트라이크 시스템 이런 게 도입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항상 그게 많았었어요. 스트라이크 존이 심판별로 달라요. 어떤 맞아, 심판은 맞아. 별 모양이고 어떤 심판은 타원형이고 어떤 심판은 정사각형이고 막 이래.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억울하잖아요. 게임은 공정히 하는데 심판에 따라 좌지우지되고 어떤 투수한테는 좀 관대해. 어떤 투수한테는 굉장히 그 엄격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불만이 많아서 한국이 최초로 도입했거든요. ABS를. 그래서 작년에 들어왔을 때 류현진 선수 비롯해가지고 투수들 굉장히 적응 안 된다고 이거는 타자한테 유리하다고 했는데 또 타자 네임드들이 이건 투수한테 무조건 유리하다고. 근데 보는 입장에서는 ABS 생긴 게 나쁘지가 않은 게 그래요? 옛날에는 공정한가? 진짜 너무 터무니없는 볼이 들어왔는데 스트라이크 콜이 나오면은 이거는 서로 화도 나고 싸움이 붙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이거 기계가 한 건데 어쩔 거야 이래 버리니까 싸움이 안 붙어요. 논란의 맞아. 여지가 없어요. 네. 축구도 보면은 이제 VAR. 네, VAR 도입되고 나서 VAR이 없는 경기 보면 조금 답답하고 억울할 맞아. 때가 오히려 생기잖아요. 맞아요. 사실 VAR이나 ABS나 뭐 어떤 생성형 AI하고는 AI, 다른 네, 부분이긴 까지는 한데 아니지만. 사실 저는 그게 그래서 굉장히 방해를 한다고 생각해요. 이런 감정적인 게 굉장히 중요한 산업들에 있어서는. 네. 그래서 ABS도 별로 안 좋아했던 게 뭐였냐면은 시비가 좀 생기고 서로 막 호전적이야. 심판이랑 막 싸우고 막 싸움 구경이 제일 재밌는 그리고 거죠. 빠따 던지고 막 투수 막 이렇게 네. 막 걸어오고 막 이런 게 있어야 이렇게 서사가 쌓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작년 이후로는 그런 싸움이 거의 안 생겨요. 근데 좀 그런 벤치 클리어링도 한번 있으면서 단합도 되고 막 이래야 하는데 그런 게 안 되니까. 아니 그게 왜 단합이? 그걸 단합의 기준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김병현 우리의 선수- 단합? 그렇지. 우리의 단합이. 네, 맞긴 맞아. 어. 원래 야구 선수들은 bench 클리어링 일어났을 때 같은 팀이 붙었는데 안 나가면은 벌금이에요. 팀 내 벌금 세게 물려요. 진짜요? 그게 다른 벌금보다 제일 더 셉니다. 오. 팀워크를 해치는 거라서. 그래서 김병현이 미국에 있다가 미국에서는 벤치 클리어링 진짜 진심으로 해서 막 나갔었는데 한국 오니까 다들 너무 애들이 그냥 풋내기 같은. 왜냐면 한국은 좁잖아요. 그러니까 다 선후배야. 그럼요. 대학교든 맞아, 구단에 맞아. 다 걸리니까. 밥 먹었냐? 뭐 이러고. 형 왜 그래? 이러면서. 애들 소꿉장난 같겠죠. 근데 미국은 여전히 ABS 도입을 안 했어요. 저는 그래서 낭만이 있다고 생각해요. 낭만. 그 낭만이라는 게 저는 굉장히 AI, 자동화 뭐 이런 거와 그래서 굉장히 거리가 멀어서 네. 스포츠에서도 여전히 도입이 안 됐으면 하는 입장이거든요. 이게 약간 SNS가 발달하면서도 그렇고 연예인들한테 또 약간 그 도덕적 잣대가 세지면서 맞아. 무결함을 강조하는 사회가 됐잖아요. 네. 뭐 하나도 사소한 거 하나라도 책 잡힐 거 있으면 안 돼라는 사회 풍토에서 AI라는 진짜 약간 무결한 서비스가 뭔가 여기저기 생기고 인간도 대체해가면서 이거 개쩐다 싶지만 정이 없네 또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양극단이지.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막 그 회사 직원들이 막 줄 쫙쫙 긋고 거기서 엑셀 있기 전 시절에는 엑셀처럼 막 그린 다음에 사람들이 계산도 직접 하고 계산기 쳐서 하고 하는데 맞아요. 지금 다 엑셀로 다 되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그 직업을 다 잃고 사라졌나가 아니라 엑셀을 배워가지고 남은 사람은 산업에 계속 그렇죠. 존재하는 거고 영원히 그 시절이 안 올 거야 한 사람들은 이제 도태돼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툴이랑 사람이 같이 쓸 때 효율성이 제일 높다고 그렇죠, 하니까 네. 결국은 이 툴을 어떻게 쓸 수 있느냐가 살아남는 거에 관건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기도 하지. 뭔가 낭만이 없고 감성이 없다지만 ABS가 있어서 좋은 거는 난 야구가 좀 빨리 끝나. 쓸데없이 맞아, 너무 길어. 맞아, 맞아. 4시간 5시간씩 했었는데 요즘엔 그래도 좀 빨리 끝나. 논란이 없으니까. 음. 야구 그리고 그 하는 입장에서도 그게 엄청 고민이었을 거란 말이지. 저 왜냐하면 심판에 맞춰서 네. 어디에 맞아. 꽂을지 그것도 있고 그리고 요즘 쇼폼 시대인데 1분도 지쳐가지고 보는데 3시간 4시간 어떻게 보냐. 넘어가지. 진짜 한 7회 보고 전 나와요. 영화도 못 봐요 요즘은. 맞아. 2시간짜리 영화 보기도 힘든데 그 야구는 근데 9회까지 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걸 줄이기 위해서 ABS를 넣는 건 너무 피할 수 없는 그런 효율성이 필요한 곳인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더 인기가 많아진 것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ABS도 도입되고 그 피칭도 리밋 걸어놨잖아요. 투수가 던져야 할 시간도 그러니까 굉장히 단축이 돼가지고 사실 이게 뭐 쇼폼 영향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이게 장기화되는 그 스포츠를 압축해놓은 덕분에 더 스피드 있게 진행이 되죠. 그 요즘 축구도 원래는 45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피케가 만든 그거 알아요? 뭐요? 그 되게 그 사람 수도 줄이고 그 다음에 구장도 조금 풋볼처럼? 풋살. 스포티하게 해가지고 룰도 되게 다각화해가지고 왜 이번에 감스트가 단장해가지고 국가대표 만들어서 갔던 그런 대회를 만들었어요. 그것도 되게 축구 선수 중에 레전드인 명망 있는 애가 주최를 해서 만든 거라서 되게 인기가 많아졌어요. 글로벌적으로. 그게 막 중간에 갑자기 감독이 나와서 페널티킥 차는 룰도 생기고 막 그런 것들이 생겨가지고 되게 재미적인 요소랑 타이트하게 딱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이제 축구도 변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계속 만들어져서 시대에 적응을 잘하는 거죠. 그렇죠. 그 미국에서 NBA 좋아하는 이유 그겁니다. 빨리 끝나서. 그러니까 그 24초 룰이 있으니까 더 타이트하게 진행되는 것도 크죠.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한 데서는 AI가 뭐 필수적으로 도움이 많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언젠가는 대부분의 직업은 다 대체될 거고. 맞아요. 뭐 피라미드 있잖아요. 제일 최상위가 연예인이던데 보니까 그 대체되기 힘든 거 순으로 보면은 일반 행정 정도는 어느 정도 거의 다 대체가 되겠다. 진짜 플레이브는 대단하네요. 그렇죠. 잘 노리고 들어오죠. MBC가 같이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MBC 쇼챔에도 나오는 거고. 그게 약간 그런 말 하시던데. 너네가 진짜 누구인지는 상관이 없어. 맞아요. 근데요. 이게 일본의 플레이브보다 먼저 나온 남자 보이그룹도 많거든요. 근데 다 알더라고요, 팬들이. 예,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사람까지 팔로우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처음엔 캐릭터에 빠졌지만 그 캐릭터 연기하는 궁금한 거. 그 사람을 줬어요. 그리고 이런 버튜버도 많아졌잖아요. 버튜버. 그쵸. 그러니까 그 버튜버나 플레이브는 사실 완전히 AI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감성 한 스푼이 들어간. 맞네. 진짜. 결국엔 또 AI랑 인간이 겹쳐졌네. 약간 부캐의 느낌인 거죠. 맞아요. 근데 뭐 생산성으로 보면은 뭐 제일 먼저 잘 쓰고 있는 게 의료용이고. 의료용. 예. 그렇죠. AI가 직업을 없애게 하는 것보다 직업을 좀 더 다양하게 넓혀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엑스레이 하나 분석하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한 사람이서 다 할 수 있게 됐으니까 그럼 이제 그 분석 가지고 이제 뭐 연구라는 사람들의 직종이 산업이 커진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바뀔 수 있겠죠. 챗GPT한테 물어봤대요. AI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직업이랑 낮은 직업. 높은 거는 확실히 그 데이터 입력하는 사람이나 콜센터 상담사, 조립 제조 작업자, 회계 세무 분석가, 운송 배달원 이런 거라고 대답을 했대요. 근데 낮은 직업은 의사 간호사, 예술가, 교사, 사회복지사, 과학자라고 했다고 합니다. 의사 간호사랑 뭐 교사, 사회복지사, 과학자 이런 것들은 어쨌든 뭐 자기의 연구가 필요하고 소통이 필요하고 그런 거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휴먼 터치. 그리고 예술가는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영역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 이거를 효율성 관점에서 해석을 해보면 사람이 일하는 시간이 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 여가 시간에 뭔가를 더 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그쪽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또 엔터. 뭐 엔터라든지 아니면 뭐 운동이라든지 뭐 여행이라든지 이런 쪽을 계속 더 돈을 많이 돌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아까 살짝 지나갔던 얘기였지만 무결한 사람을 원하는데 무결한 거에 대체가 될 만한 게 플레이브 같은 사례인 거잖아요. 그래서 더 무결한 연예인에 대한 기대치도 높아져서 돈도 그렇게 몰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사실 유재석이라는 연예인이 예전으로 보면은 뭐 그 유강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분류가 됐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완전히 독보적인 유재석이 원탑인 시대가 된 거잖아요. 보면은 유재석은 이제 가면 갈수록 더 무결해지는 그 압박 속에서 그걸 이겨냈으니까 사실 나머지 파일을 다 가져간 거라고 봐서 저는 이게 점점 그 첨탑으로 가고 있지 않나 구조가. 근데 이게 무결함을 원하는 건가? 난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냥 사람은 너가 잘 되면 사람들은 널 축하해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끌어내릴까를 생각한다고. 그런 그냥 하나 발견하면 그냥 신나서 물어뜯는 것 뿐이지. 인간의 본성이니까. 네, 맞아. 근데 뭐 무결함을 막 세상에서 요구하고 원하지는 않는 것 같아. 오히려 조금은 까일 여지를 주는 게 그게 오히려 또 어그로가 되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말했던 그 플레이브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 뒷단에 있는 사람까지 궁금해하는 게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무결함 때문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인간적인 매력? 결국 그게 작용을 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지금이야 우리 어색할 수 있겠는데 일본에서 버추얼 가수들 보이그룹 콘서트 하는 그 줄 지나간 적 있었거든요. 오사카 교세라돔에서 하는 거. 공연장에서 지하철역까지 줄이 쫙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봤을 때는 뭐야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지금의 굉장히 초입기라고 생각하고 이게 성숙기가 들어가면은 이것마저도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할 거라 생각합니다. 계속 다가가겠죠. 네, 계속 파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돈도 많이 들어가고 실제로 요즘 엔터사들이 그런 거 많이 준비 실제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AI가 선생님을 대체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전 선생님 하면 얘기할 게 있는데 최근에 제 친구가 그 임용을 붙었어요. 그래서 여의도 와줘가지고 같이 점심을 먹었는데 뭔가 대학 입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그런 교육은 사교육이나 인강에서 충분한데 그럼 선생님이 필요할까에 대한 고민에서 뭔가 사회화를 위해서 인성적인 터치가 들어간 선생님 진짜 찐 은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는 것도 현실이고 사실 근데 그들이 구별됨을 가지고 있는 것도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AI한테 진짜 잡다한 업무 그런 단순한 업무들 다 맡기고 애들 관리 애들이랑 조금 더 대화하고 인격적으로 조금 더 대해주고 하는 게 AI 때문에 가능해지지 않을까? 가능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런 얘기를 조금 나눴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식은 현우진이 쌓아주거든요. 수학 공부는 현우진 인강 보고 하면 되는 거지. 학교 선생님 물론 이게 너무 공교육을 뭔가 이렇게 비하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저는 공교육의 영역 안에서는 어떤 지식 쌓기를 넘어서서 전인적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뭐 누가 조언을 하더라도 사람이 조언해야 내가 알아먹는 거지 뭐 기계가 와서 조언하면은 다시 말해 뭐 이러면서 계속 리셋 버튼 누를 수도 있고 한 거지 않습니까? 받아들이기 쉽지 않으니까. 그렇죠. 뭔가 앞에서 성인으로서 그 어려운 시련을 다 경험한 사람들이 와서 썰 풀어줘야지. 결국에는 우리가 없어진다는 관점에 생각하면 애초에 전제가 좀 틀린 것 같아요. 맞아요. 줄어든다. 줄어들고 바뀐다. 그러면 이렇게 바뀌는 흐름에서 저희도 이제 그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체될 수 있는 그런 위협을 느끼고 있고 그러니까 어떤 점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저는 꺾입니다. 똑같이 글을 쓰더라도 변칙을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꺾기.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진부한 이야기를 하다가도 그 결론이 내가 생각한 결론이 아니었을 때 사람들은 그때부터 각성하기 시작하거든요.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고 영상이 나올 때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내가 갑자기 양준혁은 왜 양신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뭔 개소리야라고 하겠지만 그 졸려서 듣던 사람들은 이제 좀 그 변곡점을 찾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거 AI한테 꺾기를 학습시키더라도 절대 그 꺾기가 안 찾아 그 적재적소에 못 넣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반전. 꺾기. 그렇죠. 맛있는 꺾기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AI한테 학습을 시켰어. 그래서 트로트 노래를 만들었어. 근데 바이브레이션도 넣어주고 중간중간 어떤 그 곡조를 꺾기 해줘 했을 때 지 맘대로 만약에 만들었어. 대중적 호응이 있는 거를 통계적으로 넣었다 하더라도 근데 사람들이 봤을 때는 여기서 이쯤에서 꺾을 때가 됐는데 하다가 안 꺾다가 마지막까지 안 돼. 꺾기 없이 끝까지 가. 그것도 꺾기거든요. 근데 AI가 그런 것까지 생각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느꼈던 거는 이게 아직은 내가 구성하는 것보다는 좀 못하다. 정확도는 더 높을 수는 있지만 뭔가 구성적으로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건 내가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만 되게 좁은 범위로 답변을 해줄 수 있다랄까? 그래서 그런 유연성이라던가 좀 통합적인 사고 이런 거를 잘 못 해주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좀 늘려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은 했어요. 사실 AI에 대체된다를 떠나서 저희 이제 직업적으로 아나운서라는 직업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직업이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아나운서라는 직업 자체가 이 방송이 예전에 MBC, KBS, SBS밖에 없었을 때는 아나운서의 가치가 굉장히 뚜렷했는데 그 이후에는 너무 희미해졌고 이제는 진짜 어느 곳에서도 아나운서를 안 뽑아도 아무 지장이 없는 상황이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이제 원 오브 댐이 되지 말아야겠다. 스페셜 원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거의 결론은 그냥 나밖에 없었어요. 대답은 나. 캐릭터성. 그냥 내가 다른 사람과 구별될 수 있는 건 나뿐이야.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 중에 박명석은 나 하나니까 내가 살아온 거랑 내가 생각하는 거랑 내가 경험했던 거랑 이런 거를
얘기하고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생각하면은 아 나라는 사람이 좀 더 먹히겠구나. 쟤는 조금 다른 애구나, 특별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했어요. 근데 그게 막 드라마틱하게 효과가 팡 터져서 막 내가 갑자기 팍 이렇게 되진 못하는데 그렇게 해서 어쨌든 쭉 갈 수는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결국에는 내가 갖고 있는 얘기를 더 하는 게 뭔가 데이터나 뭐 피상적인 얘기나 이런 거는 사실 누가 봐도 할 수 있는 얘기고 맞아. 그게 나의 매력을 살리고 스페셜 원이 되는 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어. 그 우리 유튜브 컨텐츠 그 희대 명작들 보면은 김동완 대리가 만드는 그 유튜브 영웅전들이잖아요. 보면은 왜 조회수가 잘 나올까 생각해 보면은 그냥 온전히 그 다큐나 인터뷰를 통해서 그 사람을 들여다보거든요. 근데 가끔 어떤 그 경건한 자세로서 앞으로 시황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매크로적인 분석을 한다거나 이런 걸 하는 영상들은 사실 그렇게 인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이런 정보는 굉장히 중립적이잖아요. 가치 중립적인 거기 때문에 깔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예, 매크로나 이런 걸 어떻게 까요? 그냥 시장이 그렇게 돌아간다는데. 근데 어떤 트레이더가 이런 트레이더를 한다고 보여주면은 댓글에 이렇게 달리겠죠. 아, 저 사람은 자기 세계관에 빠져서 저렇게밖에 못하네요. 누군가는 너는 저만큼 벌어보지도 못했으면서 뭐 조용히 해라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사람들을 미치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얘기 알죠. 진정한 스타는 빠와 까를 모두 미치게 한다고. 아, 나는 까만 미치겠는데. 근데 진짜 그런 게 진짜 저는 그게 안타깝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더 어그로성 짙은 내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도 보면은 어떤 한 사람의 막 미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예능에서 보면은. 근데 사실 그러면서 욕도 하고. 저는 그래서 이게 점점 세상이 그 한쪽으로 굉장히 기울어져서 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좀 그 한 사람 캐릭터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과장님의 입장에서 어쨌든 직장인이라는 입장에서 네. AI에 대체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뭐 꺾기는 사실 네. 그냥 캐릭터로서 있는 거고 네. 그냥 한 사람의 직장인이라고 봤을 때는 뭐가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강조하는 건 리더십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리더십 진짜 옛날부터 너무 추상적인 얘기긴 한데 그 리더십이라는 게 사람들끼리 동료끼리 일해보시면서 아시겠지만 이런 사람 스타일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눈치를 많이 보는 스타일이거든요. 저 사람 감정이 어떤지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보는 스타일인데 그래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요. 근데 뭐 살면서 동료랑 일할 때 저 사람이 나를 배려한다는 느낌이 있냐 없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일만 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맞아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뭐 이런 분들 보면은 자기 데이터만 보니까 사실 맞아요. 타인하고 교류가 적거나 뭐 없을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누구를 더 많이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일이 좀 더 수월하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AI가 대체하기 힘들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게 왜 리더십이냐고 하면은 뭐 팔로우십은 정말 그 위에서 시킨 거 충직하게 이행하는 스타일이 팔로우십이라고 저는 보고 그쵸. 리더십은 고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고민하는 게 그리고 최종 결정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가령 이제 뭐 지금 이렇게 우리 4명이서 얘기하고 있는데 누가 이런 말을 했을 때 나중에 이게 어떤 규제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걸 계속 신경 쓰고 있다거나 아니면 제가 이렇게 4명이서 얘기하고 있다가 명서 앵커한테 과하게 뭔가 압박을 했어요. 그래서 명서 앵커가 오늘 인사도 안 하고 집에 가버려요. 그러면은 그냥 F가 아니고 T 관점에서 저 사람 저러다가 나랑 그냥 쫑할 건가? 이런 거 걱정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계속 생각하는 사람이 저는 능력이 발달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툴을 배운다거나 이런 거는 굉장히 부차적인 요소인 거고 그랬을 때 뭐 이제 누가 시키겠죠. 이런 일을 시킬 때 명서 앵커랑 이런 거 짜려고 하니까 누가 같이 기획해볼래라고 하면은 내가 명서 앵커랑 이 교류가 많았었으니까 제가 그런 걸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면 훨씬 저한테 기회가 많이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저는 그런 형 이상학적인 좀 감정적인 데서 더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있는데 이거는 수치가 안 되죠. F의 시대네. 아 그러네. T로서 살아남기 힘드시겠어요. 아닙니다. 이걸 T적으로 제가 해석한 것뿐입니다. 너무 빡세다. 그러면은 콘텐츠 제작자로서 네. 사실 지금 뭐 소라 시키면은 엄청 잘 만들어주잖아요. 그럼요. 이제 뭐 영상의 그런 비주얼적인 구현이나 기술이나 뭐 옛날에는 눕기 그 인물 눕기 따는 거 하나에 뭐 10,000원, 뭐 하나에 5,000원 이렇게 받으면서 그냥 그거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갤러리에서도 꾹 누르면 눕기가 따지는 맞아요. 아이폰으로 그냥 하면 되잖아요. 뭐 PD로서
그거보다 AI 시대에 살아남으려고 구별된 능력이 필요하다면 저도 마찬가지로 그 관시인 것 같아요. 그게 다 내 재산이고 내가 영상에 출연시키는 사람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고 이런 거잖아요. 결국에 요즘 유튜브 시장 보면은 쇼폼이 넘쳐나고 사람들이 도파민에 미쳐 있고 이런 게 점점 어쩔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인데 거기에서 롱폼 살아남는 거 보면은 팟캐스트가 많잖아요. 사람들이 팟캐스트 왜 보냐 하면은 그 사람의 팬이라서 감성이라서 그런 것도 있고 거기에 담긴 어떤 스토리에 대한 공감 이런 거 지치고 힘들고 나 사는 거 바쁜데 롱폼까지 봐야 돼 하는데 이거는 보는 것 자체가 힐링이야. 맞아. 얘기를 듣는 것 자체가 힐링이고 설거지를 하면서 점심을 먹으면서 출퇴근을 하면서 이걸 듣는 것 자체가 나한테는 조금 안식이고 뭔가 휴식이가 되는 컨텐츠를 만들려면 그 사람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을 모시려고 이제 이 회사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인맥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인맥도 있고요. 서클이라 그랬나? 에어리어. 에어리어가 되게 어느 순간 한정되잖아요. 맞아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한정적인데 그거 한번 깨는 게 나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깨기가 그때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뭔가 좀 던지고 뭔가 어디 해야 돼요. 내가 의욕적으로 어디 나가야 돼요. 맞아요. 코로나 때 오프라인 모임이 제한되면서 되게 사람들이 답답해했잖아요. 맞아요. 그거 뒤로 이제 러닝 붐 오고 막 맞아. 커뮤니티 막 나가고 하는 게 결국에 사람은 면대면으로 봐야 되고 이 뭔가 공감적인 터치가 있어줘야 관계가 유지된다 이런 게 생각해보면 독서 모임 독서하려고 모이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어떠한 목적이 있든 어쨌든 사람은 뭉쳐서 모여야 된다. 인간의 경험들이 만들어서 거기서 감각적으로 감정적으로 공유하는 그런 것들이 계속 커지는 사람이 더 강해진다고 생각을 해요. 꺾기가 이제 곱하기 제곱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대체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를 계속 고민해야 된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프리랜서로 살면 됩니다. 사실 이게 항상 그런 생각입니다. 어느 정도 준비하고 프리랜서 해야지 이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계속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프리랜서 나와야 두들겨 맞으면서 성장하는 거지. 맞아요. 진짜 제대로 맞아야 사람이 계속 자기 관리도 열심히 하고 평생 고민도 하고 괴롭긴 한데 그래도 그 맛이 또 있어요. 항상 이렇게 따뜻한 배부르고 등 따신 상황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자취를 왜 시작한지 아십니까? 왜죠? 제가 그때 이제 대기업 합격했는데 아버지가 얘는 등 따시고 배불러서 정신을 못 차린다. 그리고 대기업 합격하고 대기업 안 가고 방송했거든요. 아버님이 그렇게 용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월급 한 100만 원도 안 됐었는데 갑자기 나가 살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나가 살게 됐어요. 밑바닥부터 시작하셨네. 그때 저 반지하 살았어요. 힙합인데요. 리얼 힙합이네. 반지하 살면서 진짜 보증금도 마련하기 힘들었죠. 근데 이제는 다이소에서 눈 감고 다 살 수 있어. 가격표도 안 보고 그냥. 박명석의 성공 시대. 다음 회차에 풀어보도록. 사실 제가 그래서 제 미래의 꿈이긴 한데 뭐 하고 싶냐면 사실 저는 월터 아이작슨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얘기도 좀 하거든요. 월터 아이작슨. 스티브 잡스 전기나 그 일론 머스크 전기 쓰신 분인데 그 아침 방송 때도 뭐 창업자 얘기 자주 하잖아요. 네네. 저는 항상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성공 스토리. 인물에 대한 탐구. 맞아요. 그 유튜버도 그런 것도 많잖아요. 머니멘터리 뭐 이런 것처럼 사실 사장님들 그 본인 다큐 하시는 것처럼 언젠가 제가 명성 앵커의 자서전을 제가 쓰는 날이 올 거라고. 전기를. 내 자서전. 기대해 주시면 거기까지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완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